좋아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34살짜리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정윤정, 제정신이야? 그 애는 내 아들 또래라고. 나는 58살입니다. 미용실 원장으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죠. 가위를 쥔 손끝엔 늘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자신감 대신 지독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젊은 여자들의 헤어를 마무리할 때마다 그 반짝이는 눈빛이 부러웠죠. 그건 젊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설렘의 표정이었으니까요. 나는 이미 설렘을 잃었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샵 바로 맞은편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길고 커피 내릴 때 팔 근육이 살짝 드러나던 남자. 처음엔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그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괜히 화장 좀 진하게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커피를 시켰는데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더군요. 정윤정 원장님, 맞으시죠? 미용실 오픈하셨을 때부터 봤어요. 그 한마디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이름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오늘은 아메리카노 대신 바닐라 라떼 드셔보세요. 오늘따라 바닐라 향이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의 말투엔 계산된 어색함이 없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을 거는 듯한 자연스러움. 나는 괜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유리잔 속에서 바닐라 우유가 천천히 섞이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그와 함께 섞이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외면했죠. 민준 씨, 나보다 24살은 많을 거야. 그래서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이상했어요. 젊고 순수한데 묘하게 깊었어요. 전 나이보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원장님 너무 멋진 분이잖아요. 순간 바닐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철푸덕 떨어지는 소리가 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감정, 30 이후론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누가 저 그림자 옆에 서면 좋을까? 별 의미 없는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은 그 남자였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리는 진동 소리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예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농담이지? 하지만 그 다음 줄에 적힌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얼굴을 가린 채 방 안에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진짜로 보고 싶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속으로 속삭였다. 그 애는 나를 그냥 이모라고 부를 뿐이야. 내 착각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 갑자기 울리는 소리. 띵동. 현관문 초인종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화면에 뜬 이름, 민준. 그 새벽 내 인생에 반복되던 리듬이 깨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 현관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설마 민준일 리 없어. 문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가며 복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잠옷 차림에 머리도 흐트러진 채 58살의 내가 새벽에 문을 여는 꼴이라니.
문 열쇠를 돌리는 손끝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거기 서 있던 민준.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 손엔 작은 종이봉투. 눈밑이 살짝 거뭇거뭇했다. 잠 못 잔 얼굴이었다. 원장님 잠깐만 시간 되세요? 그의 목소리가 새벽 안개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얼떨결에 문을 더 열었다. 들어와. 그런데 웬일이야, 이 시간에.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봉투에서 캔커피 2개를 꺼냈다. 뚜껑 따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손가락이 내 손등에 살짝 스쳤다. 따뜻했다. 메시지 읽으셨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나는 캔을 받아들고 소파 끝에 앉았다. 거실 탁자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남편, 어린 아들, 웃던 나. 그 사진을 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민준 씨, 나 58살이야. 너는 이제 34. 이건 안 돼. 그냥 손님으로 지내자. 그는 캔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달빛이 반짝였다. 손님, 원장님 미용실 지나칠 때마다 봤어요. 세련된 옷차림, 손님들한테 미소 짓는 모습 젊은 애들보다 훨씬 빛나 보였어요. 카페 오실 때마다 그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5년 만에 누군가 내 여자다움을 말해주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다. 착각이야. 젊은 애 충동일 뿐이야. 왜 나야? 주변에 예쁜 애들 많잖아. 대학생들, 모델 같은 애들. 민주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손등이 내 무릎에 닿을 듯 말 듯. 그 애들은 그냥 예뻐요. 원장님은 살아있는 거예요. 눈빛에 세월이, 이야기가 보여요. 제가 처음 카페 차린 이유도 그거예요. 원장님 같은 분 만나려고.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차오르자 재빨리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커튼 사이로 새벽 안개가 끼어 있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거렸다. 민준 씨, 내 과거 알아? 남편 떠난 후 혼자 버텨왔어. 아들도 반대할 거야. 그는 조용히 들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제 손 잡아보세요.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 따뜻함에 몸이 굳었다. 속으로 외쳤다. 정윤정, 정신 차려. 이건 잘못됐어. 아들이 알면. 결국 손을 뗐다. 이제 가봐. 나도 피곤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서서 돌아봤다. 원장님, 제 마음 싫진 않으시죠? 대답 대신 문을 열어줬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사라졌다. 문 닫히는 소리가 울린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캔커피를 집었다. 아직 따뜻했다. 한 모금 마시자 쓴맛 뒤에 달콤함이 퍼졌다. 그의 체온이 손끝에 스며든 듯했다. 그날 이후 낮은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손님 맞았다. 머리 염색, 커트, 파마. 원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손님 말이 맞았다. 웃음이 쉽게 나왔다. 하지만 밤이 되면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오늘 샷불 켜진 거 봤어요. 피곤하시죠? 푹 쉬세요. 이모, 내일 카페 올까요? 바닐라 라떼 준비할게요. 원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매번 읽고 지웠다. 답장 한 번 없었다. 속으로 속삭였다. 이렇게 피해야 해.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 일주일 지났다. 미용실 문 닫을 무렵 익숙한 얼굴이 문 앞에. 민준, 손에 커피 2잔. 손님들 다 나가셨죠? 잠깐만요. 그 미소에 결심이 흔들렸다.
안으로 들였다. 의자에 앉은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여기 자르면 예쁘겠네요. 원장님 손으로. 가위질 시작했다. 그의 목덜미가 코앞. 젊은 피부의 탄력, 살짝 올라온 근육. 손끝 스칠 때마다 전율이 왔다. 민준 씨, 왜 이렇게까지 해? 거울 속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쳤다. 사랑할 땐 이유 없잖아요. 가위 소리가 멈췄다. 방 안 공기가 뜨거워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힐지도 몰라. 그 순간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들이 서 있었다. 미용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가위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문턱에 선 아들, 민호. 37살 먹고도 얼굴엔 아직 앳된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이 민준의 목덜미에서 내 손끝으로 다시 거울 속 우리 둘로 움직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다 끝났어. 어떻게 설명하지?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다. 나는 재빨리 가위를 내려놓고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준 씨 머리 자르는 중이었어. 손님인데. 민준은 거울 속에서 민호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카페 하는 민준입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나를 노려봤다. 엄마, 요즘 동네에서 소문났어. 젊은 남자랑 자주 보인다고. 진짜야?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가위와 빗이 탁자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민호를 문 밖으로 끌어냈다. 미용실 간판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다. 소문? 그냥 커피 사러 가는 거야. 내가 무슨 오해를.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이 생각해. 58살이야. 그 애는 34. 엄마 인생에 흠집 내는 꼴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15년 전 이혼 후 아들을 위해 버텨온 날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나? 사랑조차 포기해야 하나? 민호가 돌아간 후 민준에게 말했다. 미안해. 오늘은 그만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문 앞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원장님 가족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에게 전화했다. 얘야, 엄마 외로웠어. 민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외로움 이해해. 근데 그건 아니야. 전화 끊긴 후 창가에 서서 카페 간판 불빛을 봤다. 꺼지지 않은 채 반짝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준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생일 축하해요.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내 생일이었다. 58번째. 잊고 지내던 날. 속으로 생각했다. 가면 안 돼. 그런데 발이 저절로. 카페에 도착하니 문이 닫혀 있었다. 민준이 안에서 손짓했다. 탁자 위 작은 케이크. 촛불 20개가 흔들렸다. 생일 축하드려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속으로 속삭였다. 누가 날 기억해 준 게 몇 년 만이야. 와인 2잔을 기울였다. 민준의 손이 내 손등에 포개졌다. 따뜻했다. 원장님, 저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 세상 시선 다 무시할게요. 그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민준 씨, 나도 좋아해. 그 말에 민준이 웃었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키스 직전, 문 두드리는 소리. 카페 문 열자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민준이 속삭였다. 주말에 남이섬 어때요? 우리 둘만. 설렘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 당일 아침에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그 사람 진짜면 증명해봐. 그 메시지를 지우며 버스에 올랐다. 민준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강변길을 걷다 보니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다. 사진 찍고 아이스크림 먹고 벤치에 앉아 하늘 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늦었지만 피어나는 꽃 같아. 민준이 말했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제 카페 도와주세요. 그 제안에 가슴이 벅찼다.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 울렸다. 모르는 번호. 정윤정 씨, 민준이 어머니예요. 내 아들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준의 비밀이 그 순간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정윤정 씨? 민준이 어머니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날이 섰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인가?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나? 어머님 어떻게 제 번호를?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내 34 아들이 50대 여자랑 뭐 하는지. 내 아들 인생 망칠 생각이에요? 전화 끊기고 난 후 손이 떨렸다. 남이섬의 따뜻했던 추억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너희 어머니가 연락하셨어. 우리 그만하자. 그는 다급했다. 이모, 만나서 설명 들으세요. 오해예요. 다음 날 카페에 갔더니 민준 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다. 50대 후반쯤 단정하지만 눈빛이 매섭다. 탁자 위 커피가 식어 있었다. 민준이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애는 어렸을 때 아버지 잃고 내가 키웠어요. 안정적인 결혼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윤정 씨는 제 인생이에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34세 미용실 원장님, 웃기지 마. 카페 문 쾅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욕심부린 건가? 사랑이 이토록 아픈 건 몰랐어. 그날 이후 민주는 연락이 뜸해졌다. 카페에도 불이 안 켜졌다. 동네 소문은 더 커졌다. 저 늙은이가 젊은 남자 꼬시고 다닌다더라. 미용실 손님도 줄었다. 아들 민호는 매일 전화했다. 엄마, 그만해. 너 때문에 나까지 창피해.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캔커피를 마셨다. 그날 새벽 민준이 준 그 캔처럼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더 늙어 보였다. 속으로 속삭였다. 정윤정, 이제 포기할 때야. 나이 든 대가로.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 열자 완전히 흠뻑 젖은 민준. 이모, 카페 접었어요. 엄마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젊은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보였다. 나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너 인생 망가뜨리면서?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모 때문에 카페 차린 거예요. 처음 미용실 보자마자 그 세련된 모습에 반했어요. 젊은 여자들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포기 못해요. 그의 입술이 내 뺨에 닿았다. 비냄새와 체향이 섞였다.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사랑이, 세상 시선이, 나이 차이가. 그런데 갑자기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엄마.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이번엔 민호 형. 내 아들 번호였다. 속으로 외쳤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이젠 다 끝났어. 민준이 전화를 받았다. 네, 형님.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사고 났어요. 엄마가 사고 났어요. 엄마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차가운 손끝이 내 피부에 스며들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지는 건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복도에서 민준 어머니를 봤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나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정윤정 씨 왔어요? 목소리가 약했다. 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윤정 씨 없인 못 살아요. 어머니는 한참 나를 봤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내가 미안해요. 아들 인생 망칠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당신 정말 민준을 사랑하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58살에 설렘 느낄 자격 없다고. 하지만 민준 씨가 잊고 있던 내 마음을 깨웠어요. 어머니의 손이 내 손등에 포개졌다. 따뜻했다. 그럼 잘 부탁해요. 병실 밖에서 민준이 나를 안았다. 그의 가슴이 내 이마에 닿았다. 젊은 심장 소리가 쿵쾅거렸다. 속으로 속삭였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며칠 후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다. 얘야, 엄마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민호는 한숨 쉬더니 말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근데 엄마 목소리 오랜만에 밝아요. 그 사람 진심이면 받아들일게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15년 만의 해방감. 봄이 왔다. 카페 간판이 다시 켜졌다. 민준과 윤정의 커피쇼. 나는 카운터에서 손님 맞고 민준은 커피를 내렸다. 손님들이 부부시네요 하며 웃었다. 우리는 미소 지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남이섬 다시 갔다. 강변 벤치에 앉아 손잡고 하늘 봤다. 민준이 말했다. 이모, 아니, 윤정아, 같이 살아요. 매일 이렇게.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바람이 은은한 원두향을 실어왔다. 민준아. 늦었지만 우리 봄이야.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의 나이는 없었다. 단지 마음이 늦게 피어난 것뿐. 동네 소문은 잦아들었다. 미용실 손님도 돌아왔다. 가위를 쥔 손끝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다. 거울 속 내 눈빛이 반짝였다. 젊은 여자들처럼 58세 그녀와 34세 그의 사랑은 세월을 넘어 꽃피웠다. 늦은 봄처럼 더 아름답게.